절대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오랫동안 좀 지루했던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략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로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장 한마디로는 이제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해봤냐면 낙폭과대,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순환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움직인다라고 이 운을 뗐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은 낙폭과대로 인한 순환매 일환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계신 건지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세요. 예,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같은 의견이고요. 잘 해석하셨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하고 좀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주도주와 이제 후발주에 대한 좀 낙폭주를 이제 좀 공략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이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월요일하고 이제 지난주 시장이 좀 급락하는 이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도주 비중 관리와 이제 현금 관리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3,180, 그다음에 2,960에서 2,810 이렇게 기준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IT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급락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도 의견과 그다음에 이제 현금 관리 의견을 좀 드렸었죠. 전기차도 급락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당분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제약 쪽에서 이제 위탁 생산 중심으로 거래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준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던 게 이제 3,180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3,180 라인을 지금 살짝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살짝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드렸던 코스피 지수 이제 3,180, 그 다음에 이제 2,960, 2,810 이렇게 기준 라인을 좀 제시해드렸는데 3,180을 돌파를 할 때 누가 이제 움직이느냐, 그리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3,180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껴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삼성, SDI,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일부 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들 가운데서 어느 쪽에 좀 키워드가 있는 애들이냐면 자율주행 또는 이제 언택트,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처럼 낙폭이 심했었던 이제 바이오 가운데서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낙폭주, 그러니까 전저점을 깼던 주식들도 반등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5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5G가 제일 약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낙폭주, 전저점 깼던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도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고공권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었던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나오고, 시장의 사이즈가 지금 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좀 보이냐면, 가상화폐 쪽 시장 있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서 큰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그래서 가상화폐 쪽으로 갔었던 자금들이 일단 멈췄었거든요. 근데 이 자금들이 고객 예탁금 쪽으로 증가는 했었는데 막상 이게 주식을 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객 예탁금으로 급하게 올라오고는 했었으나 이게 줄어들면서 이제 좀 방치했었던, 밖에서 대기했었던 자금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번엔 좀 유입된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옐런 재무장관, 미국 옐런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좀 발언들이 기존의 발언들과 좀 다른 뉘앙스로 전해지는 시점부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코멘트,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가 되는 시점부터 그동안 시장을 좀 장악했었던 게 화학, 철강, 조선, 금융주들이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 관련돼서 급락하는 요 구간 동안에 지금 같은 굉장히 좀 규제가 강하게 되고 전면 거래 금지가 된다든지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떤 발언들이 좀 있었냐면
이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 성과가 이제 3분기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FRB하고 연구한 거예요. 연방 그 MIT 공대하고. 이건 좀 그 영향이 큰 거죠. 이게 3분기에 좀 발표가 된 거고. 그다음에 1만 달러 이상이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해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법의 테두리 안으로 일단 들어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뭘 생성할 수 있냐면은 죽어 있었던 테마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백신 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유럽에서 이제 7월달 초에 도입된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것 쪽에 좀 베팅되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금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좀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 활용을 해보면 이번 구간에 좀 낙폭주들 가운데서 좀 현금 관리를 하셨거나 비중 관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공략을 좀 일부라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절대 전략으로 이제 주도주와 이제 후발주에 대한 낙폭주 공략 전략으로 수정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좀 전략을 다른 뉘앙스로 이제 전달을 해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수 시점으로 좀 봐도 좋겠다 이런 시각이신데,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재료가 좀 슬슬 노출되는 구간인데 오히려 호재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신호탄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린 거냐면 이제 화이자와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화이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정작 화이자는 아니고 모더나 쪽으로 좀 방향이 틀어지면서 얘 먼저 이제 방향을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모더나와 관련된 얘기만 나왔지 이 백신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위탁과 관련된 과연 누구나 될 것이냐, 모더나나 아니면 다른 업체가 정작 요 얘기만 다 집중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한미 이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근데 정작 6월 초에 뭐 한미 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넥심이라든지 이제 아마케에서 주요한 파이프라인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쪽 데이터가 지금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미 정상회담으로 해서 모더나나 화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산마 쪽으로 초점을 두는 사이에 슬금슬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 약품이나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이런 주식 중간에 좀 루머도 있었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저점에서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 눈치를 좀 보면서 매수가 안 들어오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거랑 같이 움직임이 없었던 게 셀트리온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양봉을 좀 시도하고 있다 이거죠. 매수세가 옛날에는 분산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그동안 이제 뭐 제넥신의 대표적인 이제 낙폭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지금 저점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이 하나로 끝나지는 않고요. 테라젠, 인텍스 이런 애들도 지금 낙폭대에서 9%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그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린 게 주도주하고 후발주하고 낙폭주에 대한 공략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을 때는 그냥 무관심하게 하다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위탁 관련된 내용으로 산바에 대해서 다 올라간 다음에 관심을 키우는 사이에 정작 낙폭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시점에 정작 이쪽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쪽을 공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모더나 위탁 계약 요거에 초점을 두는 거는 다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뉴스가 나오라고 하고, 정작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낙폭주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IT 반도체에 대한 낙폭주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G도 이제 받는 시도되니까 이제 매도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의미로 전달을 하는지 좀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지 말고 그건 그냥 뉴스대로 나오고 정작 지금은 낙폭주에 대한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주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